오밤중 라디오 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입니다. 9화 죽음에서 나가려면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죽음의 공간은 타겟에서 와요. 네. 여러 컨텐츠에 일반 사람들의 죽은 상태가 보이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죽음은 해커들에 의한 타겟팅입니다. 예. 해커들에 의한 타겟팅으로 매장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등록하지 못하는 정신착랑 환각 상태가 만들어지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예.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은 해커들에 의한 일이에요. 저는 지난 몇 년 전,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 핸드폰이 이상한 것이 자동적으로 깔리면서 막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핸드폰을 바꾼 게 여러 번 있어요. 예.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에서는 나온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자, 그러면 죽음의 공간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우선은 가전기기의 보안을 잘해야겠죠. 컴퓨터, 핸드폰 등등의 기기의 보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간에 있는 동안 그것을 챙기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커 대회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동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한번 개인정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 해커에 의해서, 강제 사인 등 그 오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 보안을 챙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챙기다 보면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 해커들에게 타겟당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위로 뛰어지는 상태, 만들어진 신이죠,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나가려면 우선 나가는 거에 대해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공간이 확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명확하게 하면 돼요. 명확하게 하는 거. 우선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상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 자신에게 해킹에 의해서 혹은 덤탱이 씌우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득 보는 자가 없고 동요되는 사람이 적으면 자신들을 스토킹하는 무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이득 보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단지 동원된 사람들, 재미로 동원된 혹은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득 보는 사람이 이득을 안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죽음으로 몰린 사람들이 타겟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밈 현상의 주인공 중심에 서게 돼요. 네. 그렇게 몰린 사람들은 주로 방송 관계자나 공연 관계자나 정치가들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단지 밈 현상을 이용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중심에 타겟된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 밈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도한 거죠. 밈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 관계자나 접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밈 현상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나 절 등 종교 집단에 가면은 기타 컨텐츠나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크게 사용을 못해요. 가상의 신에 기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 주변에 그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수증 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세금 신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수증 신고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세금 신고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수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러면 그런 컨텐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돼요. 컨텐츠 사람들은 컨텐츠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신용정보를 없애면 그 사람을 굴리기 좋잖아요. 예. 다수의 컨텐츠 관련자들이. 자, 그러면 저는 컨텐츠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3자를요. 네. 가끔 주변에 건설, 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에 한가운데 있는 곳에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이런 경우예요. 예. 어쨌든 영수증은 가상의 세계, 예. 스토리를 만드는 가상의 세계, 혹은 밈 현상으로 올라가 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제3, 그러니까 티벳 사자에서의 책에서 말하는 그런 불자나 영매 같은 그런 신도 같은, 신부 같은 뭐 그런 가상 이세계라 그러나요? 예, 그런 상황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반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좀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딸린 다른 사람들이 많은 환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가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밈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티벳 사자에서에 가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타겟이 너무 많이 오래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접근했던 사람들은 그 많은 밈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주변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자기가 본 것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은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예. 저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가상세계에 대한, 이 세계 저 세계에 대한 책은 조금 읽었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간에 대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해커들에게 타겟당한 상태의 죽음과, 그리고 종교적 밈 현상의 중심에 가버리게 된 사람의 죽음의 공간 상태. 그거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중심에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만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책 중에 개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개소리에 대한, 사람들이 왜 개소리를 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적은 책인 것 같아요. 예. 중간 후반부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개소리라는 단어를 명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은 말, 그냥 지나가다가 툭 내뱉은 말. 예.
너의 이름은 이라는 컨텐츠에서 보면은 한 여자가 뛰어져요. 위로 뛰어졌다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물은 건드리면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물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외에서는 너무 무섭게 SF를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그 오니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로 해서 조금 재밌게 특이하게 푼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공소년 라퓨타라든가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이런 컨텐츠, 이 세계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세계라고 할 때 뭐랄까 만화 컨텐츠를 만드는 세계? 그런데 그건 만화 컨텐츠를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그 불자들이 겪는 죽음의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센과 치히로의 가미카쿠시,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류의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오니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본과 그리스는 그 자기장의 전파장이 비슷한 그 역대에 있다 그래요. 제가 어디선가 그거를 봤는데 사실 어디서 봤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으니까 현재는 출처가 불분명한 근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장과 밈 현상은 그 죽음의 공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TV 안테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공중에 있는 전파장을 잡아서 TV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테나잖아요. 안테나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감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으로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 유튜브에 치시면 안테나 만들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전파장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전기와 뭐 기타 등등 안테나 만드는 장비에 의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 매체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는 자기장의 흐름은 인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일본이 같은 비슷한 자기장대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컨텐츠 중에 영매를 다루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좀비 아포칼립스, 해킹에 의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면요. 그 자기장을 다루는 통신 장비, 그 전기 전자 전파 등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타인에게 돌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죽음의 상황은 오지는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단 1%라도 죽음의 상태가 있어요. 100% 라이브인 사람은 생명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말도 안 되는 물건이 사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런 모든 것의 많은 부분이 그 생명체에 있는 죽음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TV나 매체를 보지 않고 살았을 때 영수증 인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을 때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체 그리고
음악도 듣지 말아야 돼요. 음악, 매체, 그리고 신문, 뉴스, TV, 방송, 영화, 이 많은 것을, 밈 현상을 뿌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모두 끊은 채 살게 될 때 몇 년간 그렇게 그 관공서에 가지도 않고 그 자신의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살았을 때 적어도 2년 이상 그런 상태로 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입니다. 언제부터? 전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중동태 세계의 자기 정체성 찾기 얘기를 몇 컨텐츠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유튜브 몇 회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의 하나예요. 예. 단지 나를 찾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 말인즉슨 죽음의 상태로 몰린 사람은 정신착란 상태,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인지 부족 상태, 인지 착란 상태인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이지 않은 정말 깨끗한 푸어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겠죠. 그러나 컨텐츠에 돌려지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지면서 해킹에 의해서 핸드폰 다운 지수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그런 상태가 걸리는 것은 미친 상태는 아니에요. 스토킹하는 컨텐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음식에 마약성 성분을 타고 그런 정신병원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약물을 계속 음식에 투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이 정신착란 상태가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미친 상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는, 타겟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어에 대한 혼란이나 타인에 대한 혼란이 오는 상태는 미친 상태예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변에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약물을 타거나 그 컨텐츠와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타겟되는 경우나 사채업자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돼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깔린 상태에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정신착란 상태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좋지 않아서 정신병자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공포 혹은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인 거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채업자의 돌림 혹은 불법 관계자의 돌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임을 증명하면 그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쳐요. 그러면 경찰복을 입은 배우가 올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수천 명 중에 너 사기 일에 살짝 동원돼서 주연급 혹은 조연급으로 발탁될래?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배우로 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기 일에 동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떴다면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자들은 자신은 몰랐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알겠죠. 배우들 중에는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혹은 주변에 좋은 상황이 겹쳐서 위로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다 하고 가운데 있는 배우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배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사기짓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잡은 배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고 누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단지 그런 관계자들이
범죄 짓을 한다는 거죠. 죽음의 공간에 몰려서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정신착란 상태의 사람은 그런 돈벌이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등록하고 영수증 증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간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은 그 타깃된 사람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초첨단의 분야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첨단의 발전은 과학과 기타, IT 등등의 과학의 발전은 그런 위로 올라간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윤활로가 되는 그런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올라간 사람이 과학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면은 그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은, 뉴튼 이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과학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현실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던 거죠. 혹은 숨어서 자연 속에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제3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고우가 된 거예요. 고우가 제3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 니콜라 테슬라 같은, 앤디 워홀 같은 아티스트도 나올 수 있어요. 현대 2022년에 고우의 상태가 있는 건 종교적인 후진국이란 얘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중세시대의 종교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 거죠. 현대 2022년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을 갖춘 존재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어렴풋이는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흐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다 가는 고흐의 상태가 2022년에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는 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 정신적인 진화가 얼마나 더딘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자료예요. 타인을 괴롭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묵인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태죠. 어찌되었든 죽음에 타겟되었을 때 해커들에 의해 타겟되어 좀비 아포칼립스로 뛰어졌을 때 한마디로 AI 타겟팅이 돼서 조종당했을 때 여러 사람의 그 경제적인 돌림거리로 전락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봤어요. 이것과 함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인드 컨트롤.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 있고 주변 사람이 죽음의 상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의 상태가 그 타인을 타겟하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저를 괴롭히러 오는 사람들은 저에게 악 영향만 줍니다. 제가 연예인 아이돌과 링크가 되면은 저는 제3자를 심하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법원 시스템에 링크되면은 범죄자들이 많이 링크되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링크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밈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방송을 보지 않으면은 밈 현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밈 현상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어린 아티스트들은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돈벌이를 하려고 아티스트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의 생활을 방해만 합니다. 예. 제 아티스트 생활을 방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뜰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제가 공부한 그림 영역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가상의 점 홀로그램 전시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얘기했죠. 아주 악랄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상의 점 전시를 했을 때 그걸 띄워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의 가상의 점 전시를 매장시키는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로 몰았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예, 저는 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일은 범죄 집단이란 증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있었던 저의 죽음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네.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밈 현상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받은 몸이 됩니다. 자신도 원하지도 않아도 말이죠. 예, 타인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린 보상받은 몸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티벳 사자의 설을 잠깐 추천해 볼게요. 제가 찾은 죽음의 공간을 설명해 놓은 책 중에 가장 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 외국 사람이 번역한 걸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예, 불자분들이 읽으시는 불교 쪽 서적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불교 불교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제3의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판독해 본 책, 그 책을 해독해 본 책이 일반 사람들이 그 티벳 사자의 설을 이해하기 그나마 쉬운 내용입니다. 네. 죽음의 공간을 거친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단번에 이해할 거예요. 이 책을 만약에 읽고 내용이 딱 봐서 와닿지 않으면 죽음의 공간을 제대로 겪진 않은 거예요. 네. 그냥 한번 괴롭힘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일부분만 읽었어요. 네. 제가 그 독서를 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그 속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잠깐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시간은 그림 그리는데 쓰이고 있고요. 책을 보는 건 재미있는 책이 나타나면 손이 잡히면 읽고 하는 정도예요. 근데 티벳 사자에서는 정말 죽음의 공간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전의 책이지만 일종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덕경이나 이런 거는 자기의 서적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책이다. 뭐 이런 식의 책이 죽음의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티벳 사자에서는 그런 책입니다. 예. 지금 도덕경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도덕경도 만족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단지 그 책을 관심이 가서 사는 거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몇 페이지를 더 읽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죽음의 공간의 마무리는 종교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명상책이 있어요. 명상.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존 카바진의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 밖에 여러 차크라에 대한 책도 있긴 한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명상에 대한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예.
명상책이 해커들에 의해 타겟되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요. 그것을 파헤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이코스의 재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요. 사이코스의 재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냥 고등학생의 그냥 영매에 관한 얘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게 잘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을 때 머리가 너무 타겟되어서 죽음의 공간에서 너무 머리가 아팠을 때 뇌가 문제가 있나 알아보려고 건강검진에서 그 MRI 스캔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대형 병원에 있는 건강검진에서 MRI 스캔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MRI 스캔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건강검진을 하면은 제가 제 그 뇌 사진을 스캔한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죽음의 공간에 있었을 때 한때 탈모도 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도 저는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탈모 치료 받을 때 이식한 그 지점이 뇌 MRI 스캔하면은 MRI 스캔의 확대 부분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이코스의 재난 얘기를 컨텐츠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다른 그 컨텐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이코스의 재난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이 머리에 양쪽으로 2개를 달고 다닙니다. 웃기죠? 예. 저는 내용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만화 얘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키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사이코스의 재난도 그냥 에피소드처럼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자, 이제 저의 전시 우주 12 지신의 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